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5월 9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전 11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글쎄요. 매일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또 눈을 떠보면 그 위치에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어디로 갈까 좀 고심을 많이 하는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를 부양하고 싶은 분위기들을 계속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동작들, 주가가 부양이 될 때, 주가가 빠질 때도 그렇고 오를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승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승이 있고요. 또는 빔이라고 하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러한 상승과 하락은 이 구조적으로 강합니다. 강하다. 구조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 주가의 방향성을 읽어내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대신 이러한 빔들은 어떠한 특정한 이슈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그림이기 때문에 주가의 예상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대신 반대 방향에 대한 예측은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빔 형태를 뻥튀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뻥튀기한 주가들은 기초적으로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들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0.62 154포인트가 상승을 한 41,368포인트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주가도 전장 대비해서 1%가 상승한 17,928포인트, S&P 500 32포인트 0.58%가 상승을 한 5,663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분명히 좀 상승폭이 있긴 한데 캔들들의 모양을 보면 좀 묘하죠. 네, 캔들들의 모양을 보면 좀 묘한데 보시다시피 도지의 형태로 마감이 됐죠. 도지의 형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도지,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도지. 도지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가가 있으면 낚시꾼이 낚싯대를 갖고 던지죠. 바늘을. 그럼 물 위에 이렇게 찌가 떠 있는 모습. 찌가 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이 모습과 이게 같죠. 이걸 돛지라고 하는데, 이런 돛지 형태가 나타날 때의 특징은 뭐냐? 왜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싯대를 던져 놓으면 왜 찌가 떠 있습니까? 물 속에 연결된 줄에서, 전 낚시를 잘 못해서 잘 용어를 모릅니다. 이 줄에서 물고기가 아직 물지 않았으니까 떠 있는 거고, 물고기가 물면 이 찌는 물속으로 들어가거나 옆으로 눕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신 십자도찌가 떴다는 얘기는 위아래 변동성을 보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에, 지금 주가가 눈을 뜨면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원인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움직임이 있긴 한데 너무나 모멘텀적인 측면이 약한데, 지금 보면 주가 나스닥 선물로 주가를 보시면
급락이라기보다는 조정이 받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기미 형태로 급등을 받았는데 제가 다음 동작은 쉽다고 그랬죠. 그냥 조정이에요. 결국은 제자리거든요. 결국 제자리인데 지금 이러한 빔 형태가 왜 나타났냐면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8일 날 어제죠. 중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별게 없었어요. 유럽, 영국과 협의를 한 정도에 대한 내용인데 시장에서 사실 기다렸던 만큼의 임팩트가 있었냐라고 반문을 하시면 그 정도 임팩트가 없었죠. 그 정도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흐름을 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일단 분쟁에 하나가 해결됐다라는 측면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계속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그냥 예쁘게 올라가게 냅두면 이게 좀 괜찮은데 뭐 이런 식의 멘트를 던져요. 어제 이제 주간인데 유구간인데 야 지금 당장 주식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제 펌핑을 받았는데 이 펌핑을 받았지만 주가가 유지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유지가 안 되냐면 제가 미중 협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미중 협상도 결론적인 내용을 받지 못하면 시장이 부양받을 가능성이 아주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거든요.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이 조정폭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될 거야가 아니고 확실한 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눈치거든요. 확실한 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한 재료들이 나오면 또 기대를 안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발언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좀 애드볼룸을 좀 띄우죠. 그러니까 엄청 빅 이벤트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냥 협의된 정도. 관세도 사실 미국이 처음에 내질렀던 만큼도 아니고 그냥 보편 관세 정도. 자동차, 소고기, 농산물 이 정도. 아주 서플라이즈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에 별로 기대감과 흥미를 갖지 못하고 고스란히 시세를 반납하는 그러한 동작들이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동작들이 봤을 때 현물에서 보면 이게 좀 뚜렷한데 저는 지금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별로 신뢰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잘 못 믿겠고 그 방향성을 잘 따라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봤을 때 지금 저는 이제 현물 입장에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지금과 같이 그냥 가짜 빔으로 주가를 속이고 이런 식의 동작들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 동작일 뿐 실질적인 방향성은 아니거든요. 왜 이게 실질적이지 못하냐면 거기에 뒷받침될 만큼 현물이 따라와야 돼요. 현물이 따라와서 뒷배경을 확실하게 백그라운드를 잡아줘야 요 파동들의 힘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백그라운드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떠 있는 주가가 하나, 둘, 셋, 넷, 다, 6일째 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양을 받고 있는 입장.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 꺾이고 있죠. 엔비디아도 날아가지를 못하고, 아마존도 매한가지, 메타도 매한가지, 구글은 꺾인 뒤 회복 못하고 있고. 지금 특징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가를 올려놓고 같은 자리에서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검색량 줄었던 거 있죠. 그 부분에 빠진 다음에 그 자리에서 주가가 묶여 있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나스닥 주가의 일봉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고가에서
고가? 표현 죄송합니다. 고가가 아니고 반등한 뒤에 이 구간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지가 하나, 둘, 셋, 넷, 다, 6일 차에, 오늘 6일 차에 들어온 겁니다. 6일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못하고 있어요, 흐름을. 그러니까 현물을 보면 지금 주가가 강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말이라고도 하고 스피커라고도 하지만 이러한 스피커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강한 것 같다. 너무 강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막상 열고 보니 시장에서 엄청 기대할 만큼 엄청 뭐 놀랄 만한 그런 서프라이즈 정도는 아니고 그냥 통상적인 정도의 협의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못 움직이는 거죠. 지금 여기 또 보시면 오늘 새벽이었는데 영국과 맺은 거래는 우리 농부와 목장주 사실 이 되게 중요한 산업이죠. 뭐 여기 이 관련된 산업들의 시가총액을 보면 크긴 큰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군들이 아니거든요. 핫한 섹터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당장 어떠한 좀 뻗어가는 맛이 없다라는 측면, 그 부분이 현재 증시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봐서는 방향성을 좀 못 찾고 있긴 한데, 이번 주말에 뭐 미국과 중국 고위급 회담을 한다고는 하니까 그 점에 지금 시장에 관심이 좀 몰려있는 눈치긴 한데, 제가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아주 눈에 띄는 협의 안에 도출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만 하더라도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중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세를 내릴 생각이 없다였어요. 관세를 내릴 생각이 없다.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는 뭐였냐면 반토막 이하를 까겠다. 반토막을 내겠다. 다시 인하검토를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지금 아무런 리액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몸이 다니까 지금 계속해서 멘트를 바꾸고 있는데 시장은 이런 식으로 뚜렷하지 않은 멘트를 계속 주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분명히 전날만 하더라도 야 니네 중국이 최초에 우리랑 협상하려고 하면 미국 니네가 먼저 우리한테 부과했던 관세 뒤집어 엎어놓고 와 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그 다음날 야 우리는 니네랑 협상하기 위해서 관세를 내릴 생각이 없어 라고 했는데 당장 만날 때가 되니까 우리가 좀 내려줄게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실효성이 떨어집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주가의 부진함을 이 흐름의 부진함입니다. 흐름의 부진함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주말 협상 이후의 방향성은 잡힐 것 같고 뭐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길을 안 잡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적 조정 국면 또는 지술적 박스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게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지금 5월 초에 들어와서 이 박스에서 지금 며칠째입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틀 쳤다고 하지만 미국은 지금 연장 5개월 이상 지금 고가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 이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 날런지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다. 결국은 또 지금 코멘트에 의해서 또 중국과 협상에 대해서 그 부분이 증시를 좌우하겠지만 너무 그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지금의 시장의 본질적인 데이터에 좀 더 치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물 쪽을 좀 더 보시고 현물이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더 가려고 하면 현물이 짱짱하게 버틸 거고 시장이 못 갈 것 같으면 현물이 버티지 못하고 구조가 매우 명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하셔서 살펴보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내용들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투자하시고 저도 시장 대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